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해리케인이 200호 골 고지에 점령을 했습니다. 네. 왜 당신이 박수를 칩니까? 그만! 영업 작업입니다. 뭐 200호 골이 좀 기념적인 스코어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리그에서 뭐 200골을 넣었다는 거는 사실 뭐 증명이 된 검증이 된 약간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스트라이커로 볼 수 있으니까 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를 했고요. 이게 또 기념비적인 거는 토트넘 최다 득점을 기록한 맞아요. 동시에 경신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PL 200호 골이면서 동시에 이제 지미 그리브스의 기록을 이제 그게 넘어선 거니까. 아 근데 이게 200골이 다른 200골이 아니잖아요. 한 클럽에서 넣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레스터시티 이런 데 못 넣었나? 임대에 가서? 못 넣었대요. 못 넣었대요. 아 진짜요? 임대에 가서 아까 보니까 3경기인가 뛴 것 같은데 노리치였나? 노리치 뛰었어. 맞아. 못 넣었대요. 한 골도 못 넣었대. 와, 다행히. 그러면 정말 순수하게 200골을 토트넘에서 넣은 거네. 그 상골 넣었으면 순도 한 0.05% 빠질 거였는데 99.5 이런 100% 토트넘에서 200골을 넣었습니다. 아, 굉장한 기록이죠. 사실 PL에서 그렇죠. 200골 이상을 넣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뭐 1위 기록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앨런 시어러가 441경기에서 260호 골을 넣었고 루니가 뭐 다음을 한 491경기에서 208골을 기록했고 이제 케인이 304경기에서 200골을 넣었습니다. 사실 순도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루니는 뭐 어느 정도는 뭐 이제 나중에는 조금씩 내려왔으니까 뭐 포메이션을 좀 감안해야겠죠. 그래서 루니가 통산 어시스트 기록이 2등인가 3등인가 그럴 거예요. 엄청. 야, 근데 루니도 대단하네. 어시스트 기록도. 어시스트 기록도 최상위권이었고. 지영이가 이렇게 또 이제 뭐 다른 뭐 상 받은 거 개인 상 받은 건 또 적어 왔더라고요. 좀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주요적으로 봐야 되는 거 일단 당연히 월드컵 기록부터 좀 봐야 되고 월드컵에서 2018년에 득점왕 그리고 이번에 열렸던 카타르 월드컵에서 도움왕. 와, 근데 8강까지 가고 도움왕 할 수 있구나. 네, 그게 조별리그 때 조금 그 이란전인가 그때 이어시 하고 그래서 많이 쌓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 볼만한 게 이제 PL 득점왕 3번, 15, 16, 16, 17, 20, 21. 그리고 이때 22, 21 득점왕 할 때 도움왕까지 동시에 석권을 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때 팀이 7위를 했죠. 이 혹시 근데 득점왕이랑 도움왕 같이 했을 때 앙리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앙리가 한 번 했었죠. 앙리가 같이 한 번 했죠. 그때는 도움왕을 이렇게 주진 않았어요. 상을 맞죠. 도움왕이 생긴 지 아마 189 시즌인가 1778 시즌 그때 생겨가지고. 진짜 최근이네. 왜냐면 옛날에는 도움 기록을 이렇게 공식계도 잘 안 했었고 상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상이 이렇게 있는 리그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의외로 발롱도르 이제 그 포디움은 한 번도 못 들었고 그리고 최고 순위도 10위 뭐 이 정도입니다. 그 20-21 시즌에 아마 그 발롱도르 포디움이 조르지뉴가 들어가지 않나요? 다음 시즌인가? 그거 맞을 거예요. 2021 시즌? 21 시즌? 21이 챔스 우승을 첼시가 하고 유로 우승했으니까. 그 조르지뉴가 그때 포디움에 들어가지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발롱도르도 너무 우승 실적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 기록으로만 봤을 때는 해리 케인이 굉장히 진짜 잘했는데 지금 우리 아스날 선수 지금 맞네. 지금 토트넘 얘기한 해리케인 한번 까봐요 저도. 어디서 토트넘 따위. 나 우리 첼시 선수를 생각만 하고 있어서 계속. 좀 불편합니다. 토트넘 얘기하는데 아스날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아이고. 선 넘지 마세요. 조르지뉴 선수가 아스날 선수죠 이제. 이거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상을 또 받았고 뭐 월드컵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고 뭐 토트넘 하스퍼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역대 득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67골로. 대단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 골은 이어질 거니까. 올 시즌에 뭐 290골 언저리까지는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80골, 280골. 13골 정도는 넣을 수도 있죠.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홀란드 선수가 뭐 최근에 좀 부진한다 해도 홀란드 선수를 제외하고 봤을 때 해리 케인 선수 사실 이 정도 폼이면 득점왕 할 수 있는 폼이거든요. 무조건. 평상시라면 사실 거의 확정적인 시즌인데 지금 홀란드가 너무 앞서 나가고. 원래 썸네일이 해리 케인 폼 미쳤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홀란드 신계와 그 인기한계의 싸움을 다 그러니까 이거 홀란드가 너무 많이 넣어버렸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리 케인 이거 아마 홀란드가 뭐 주춤한데 해도 제가 볼 때는 득점왕을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리그에서 해리 케인 30골은 쉽지 않을까?
30골. 아 살라가 세웠던 32골은 못할지언정 그렇죠. 30골 살짝 안 될까? 해리케인이 30골 넣었던 시즌이 딱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때 근데 아마 그때 살라가 득점왕한 시즌에 아 그땐가? 어쨌든 30골 넣은 시즌이 딱 한 번 있는데 토트넘이 그래도 최근에 비교적 안 좋을 때보다 좀 올라오고 있고 케인 폼도 좋아서 어쩌면은 뭐 몰아치기에 또 능한 케인이라면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토트넘 얘기 잠깐 하면 토트넘이 사실 뭐 경기력은 사실 좋은 편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뭐 대부분 상대적으로 뭐 강팀에 속하는 팀들을 상대로 못한 경기가 있지 대부분 약팀이나 아니면 중위권 팀들은 무조건 잡아내. 어떻게 잡아내요? 그래서 뭐 해리케인 선수한테 특히 이번 시즌에 해리케인 선수가 굉장히 많은 골 넣어주고 있으니까 이번에 아마 30골은 뭐 쉽지 않더라도 뭐 한 20골 후반대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팀 자체가 이제 득점이 해리케인에 몰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손흥민이 좀 받쳐줬으면은 득점을 나눠갈 수 있는 상황인데 수민폼이 이제 지금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해리케인을 향한 득점 페이스는 뭐 유지되지 않을까. 큰 뭐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상 없으면 그대로 가지 않을까. 또 콘테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즌은 또 케인한테 밀어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전술적인 컨셉 자체도 뭐 해리케인한테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200골이 넘었기 때문에 한번 이 위에 있는 선수들이랑 또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들어가니까 100% 개인적인 의견. 그러니까 뭐 이거 아까 얘기하기 전에 이제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의견도 우리끼리도 갈려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한번 들어보고 또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비교해볼 선수가 웨인 루니 선수입니다. 뭐 루니가 일단 잉글랜드 대표팀 핵심 스트라이커고 케인 전 세대 그리고 PL 기록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상단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 접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선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해리케인은 무관이고 루니는 뭐 맨유에서는 들어올릴 수 있는 트로피를 다 들어올렸죠. 챔스 리그 유로파도 있고. 루니는 뭐 다 들지 않았을까요? 뭐 월드컵 제외하고 다 들었잖아요. 월드컵 유로 그냥 국대는 솔직히 좀 몰라도 클럽에서는 들어올릴 수 있는 걸 다 들어올려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뭐 비슷하지 않나 루니랑 해리케인이 아직은 지금은. 그러니까 물론 루니가 클럽에서 들 수 있는 영광을 모든 영광을 더 얻었고 케인은 모자르긴 하지만은 또 이제 루니와 케인 비교를 해버리면은 둘 다 잉글랜드 사람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국가대표 기록을 넣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해리케인은 어쨌든 국가대표에서는 거의 뭐 잉글랜드 역사상 최고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국가대표에서 한정으로는 맞아. 1966년 월드컵 우승 멤버들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해리케인이 루니보다는 단일 선수 비교에서는 그러니까 뭐 더 좋았던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루니랑 케인이랑 비슷하지 않나. 하필 둘의 성향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플레이하고. 그렇죠. 루니가 물론 최전방을 케인처럼 해주지 않지만 어쨌든 해줄 수 있는 거 비슷해서 저는 뭐 독인 개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제가 가지고 있던 루니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가 그렇죠. 있어서 그런지 루니 선수는 아직 못 넘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 루니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에 보여줬던 폼이 워낙 뭐 절구통 드리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힘이나 아니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루니가 가지고 있는 이런 플레이랑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루니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니를 뛰어넘긴 쉽지 않을 거다. 뭐 득점은 넣을 수 있더라도 넘을 수 커리어가 있더라도 끝 마무리까지 가더라도 넘기가 쉽지 않다. 아니죠. 이거는 또 모를 것 같아. 이거는 또 케인이 얼마나 넣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루니가 가지는 이런 이미지 때문에 루니 선수는 넘기 쉽지 않지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옛날에 이제 해외에서 생활할 때 영어 이름을 써야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루니를 너무 좋아해갖고 영어 이름 웨인으로 썼었어요. 저는. 루니는 너무 그렇고. 근데 제가 그 정도로 루니를 좋아하지만 케인이 이제 곧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형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잉글랜드 국대 기록 사실 루니가 잉글랜드 국대로서 이뤄낸 성과가 최다 득점 말고 뭐 딱히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유로 2004인가? 그때 뭐 그때 제일 데뷔가 잘했어요. 센세이션을 했죠. 그것도 근데 부상당해서 그쵸. 금방 탈락했고 뭐 2006년 때 최악. 이거 월드컵 때 너무 최악이었어요. 그렇죠. 월드컵도 많이 안 06년, 2010년 다 한 골도 못 넣고 14년에 한 골인가 넣었을 텐데 그때도 결국 조별리그 탈락했고.
너무 루니 편에 드나? 왜냐면 저는 루니가 뭐 이제 루니도 안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있죠. 근데 케인도 사실 어찌 보면 그쵸. 안 좋았던 시절이 있거든요. 아마 네. 유럽 대항전 따지면 아마 루니가 조금 더 케인보다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맞아요. 챔스 우승 들고 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골도 넣었으니까 졌었어도. 그리고 이제 케인 선수가 그 이제 토트넘이 결승 간 시즌 이제 18-19 시즌에 그때 보면 사실 케인 선수가 어느 정도의 버스를 탔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요렌테죠. 손캐죠 그때는- 아니고 손요죠. 그때는 진짜 욕을 너무 많이 했죠. 그때. 맞아요. 사람들이. 이때는 부상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사실 이때 아마 챔스에서 다쳤나 그럴 거예요. 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네. 부상을 기록을 보면 굉장히 사실 이거 뭐 국뽕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준 것도 있고 4강전에는 뭐 모우르 선수가 굉장히 센세이션한 모습도 보여줬고 그리고 뭐 요렌테 선수도 있고 굉장히 이때만큼 얘기를 했을 때는 그래도 해리 케인이 뭐 이 팀을 캐리해 갖고 결승까지 갔지라고 얘기하는 어렵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 또 따져보면 또 루니 선수가 더 대단한 것도 있고 케인 선수가 더 대단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저는 일단 조만간 넘을 것 같아요. 왠지 케인이 무관으로 커리어 끝낼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느낌 뭐 토트넘에 남는다 하더라도 뭐 한 10년 더 뛰면 우승 한 번쯤 하지 않을까? 10년씩이나 더 뛰면 뭐 지금 30살이니까 뭐 케인 폼 뭐 스타일 봤을 때 롱런 할 것 같으니까 네. 한 번은 되겠죠 뭐. 그러니까 뭐 루니 선수도 대단하고 케인 네. 선수도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두 선수 다 뭐 2, 3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득점도. 그 다음은 시어러인데 제가 이거는 좀 나중에 하고 앙리부터 할게요. 앙리부터. 앙리부터. 우리가 또 앙리가 가지고 있는 센세이션함이 있잖아요. 앙리가 좀 피엘에게 줬던 충격적인 이미지도 그렇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희찬이 형이 앙리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PL에서 넘냐 아니면은 뭐 전체적인 커리어를 보냐. 전체적인 커리어를 넘기는 좀 그거 힘들죠. 그 PL만 봤을 때. PL 봤을 봤을 때는 때. 뭐 앙리 이미 넘은 거 아닐까요? PL로 봤을 때는. 이미 넘었다 생각하세요. 근데 여전히 막 그 영국 현지 언론에서 선수 랭킹을 막 조사하잖아요. 역대 랭킹. 그럼 계속 티에리 하니까 맨날 1등 아니면 2등으로.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앙리가 보여줬던 유럽 대항전에서 활약이랑 뭐 클럽에서 국대에서 활약 포함한 것 같고, PL에서는 전 다다음 시즌 정도 되면은 앙리를 리그에서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승이 없더라도. 우승이 없더라도. 근데 이제 우승이 있다라고 가정을 우승이란 가정을 두기에는 네. 지금 토트넘이나 해리케인 상황이 그렇게 마냥 잠입된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긴 한데 저는 뭐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업적이 필요할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해리케인이 왜 넘을 수도 있냐고 생각하면 해리케인도 득점 도망 동시 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앙리가 20-20 했던 것처럼 앙리 20-20 때는 물론 심지어 20 득점왕이 아니었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동시 득점 도망했기 때문에 케인도 그러니까 뭐 PL 내에서는 뭐 완전히 넘었다라고 하기는 애매할지 몰라도 뭐 저 동급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앙리가 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PL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 선수. 그러니까 이것도 대부분 뭐 기록적인 면들만 살펴봤을 때는 사실 현대 축구 뭐 이거 얘기 또 애매하지만 뭐 지금 축구하고 또 한 10년 전 축구를 또 비교해봤을 때 막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앙리가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는 조금 달라질 좀 의견이 좀 더 갈릴 수 있지만 주관적인 평가에서는 사람들이 티에리 앙리를 좀 더 선호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앙리 스타일이 약간 좀 빠르고 약간 ZD 좀 예쁘게 참. 아니 그 앙리 뛰는 거 옛날 그 영상 짤 있잖아요. 유명한 짤. 그거 그렇죠. 보면 살짝 좀 빨리 감기 한 것 같단 말이에요. 맞아. 앙리가 PL 최고 프리미어리그로 평가받기도 하는 거는 그 당시는 앙리가 PL 프리미어리그 최고 선수였으니까요. 그렇죠. 앙리볼을 넘는 선수는 없잖아요. 그때 앙리를. 근데 지금은 이제 해리케인을 넘을 만한 선수 하트 살라도 있었고 뭐 덕배도 있고 뭐 이런 선수니까 해리케인이 그 정도급 앙리만한 리그의 지배력을 가졌냐 하면은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냥 뭐 역대 최고의 누구 선수냐 했을 때 뭐 케인이 더 많은 골을 넣고 꾸준하다 보면은 앙리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최고 PL 내 최고 선수로서 그냥 역대 선수로서 레전드로서 물론 앙리만큼 지배력을 가졌냐 그건 좀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당시 앙리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진짜 앙리 선수는 진짜 조금 너무 특별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앙리 선수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또 나눠질 것 같아요. 뭐 루니 선수도 그렇겠지만 만약에 전체 커리어 있잖아요. 앙리 전체 커리어 넘기 위해선 월드컵이랑 유로에서 우승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아니면 유럽 대항전에서 챔스에서 혼자서 저번 시즌 벤제마처럼 멱살 끌고 올라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앙리는 어쨌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공격수
두세 명 중 한 명이었어요. 공격수 세계 최고 선수 누구냐? 그러면은 2006년도에는 호나우딩요 앙리였고 뭐 2023년도에는 뭐 셰브첸코 앙리 뭐 누구 앙리였지. 앙리가 근데 지금 헤리케인 역대 그 지난 5, 6년간 지금 유럽에서 최고 누구야? 그럼 헤리케인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뭐 벤제마 선수도 나오고 레반도프스키 나오고 선수도 수아레즈도 나오고 네. 뭐 네이마르 나오고 메시 나오고 다 나오지만 네. 헤리케인 그 정도 수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좀 PL 한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PL 한정. 네, 뭐둘 다 대단한 선수기 때문에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시어러 선수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가 시어러를 보지는 못한 세대고 뭐 희찬이 형은 막판에도 못 봤나? 시어러는 뉴캐슬 시절 조금 봤어요. 1년 봤어요. 잠깐 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상으로 봤을 기억도 안 때는. 나요. 뉴캐슬 저기 시어러 그때 시어러 선 사람 누구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앨런 시어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뭐 득점왕, PL에서 제일 많은 골을 넣은 선수, 그리고 뭐 441경기에서 260골. 사실 케인 선수가 200골에 도달해서 그렇지 사실 260골 저는 거의 못 깰 기록이라 보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뭐 케인 선수가 넘을 수야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PL에서 260골 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기록이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이게 경기당 0.5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441경기 한 리그 뛰어야 돼요. 부상 잔부상 있더라도 꾸준한 폼 활약 보여주는 선수가 은근히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필에서 어딜 잘해도 뭐 타리그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사람이 뭐 부침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려운 기록이긴 하죠. 계기가. 뭐 물론 해리케인 선수가 이 기록을 지금 도전하기 위해서 뭐 PL에 있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사실 이 30살을 먹은 해리케인이 과연 앞으로 60골을 더 넣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가능성은 굉장히 한 50% 이상이라고 보긴 하는데 문제는 그 동안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부상도 없어야 그렇죠. 되고 이 상태로 현재 폼을 한 2, 3년은 유지해줘야 가깝기 때문에 팀도 지원을 꾸준히 잘해줘야 되고 맞아요. 팀이 한 순간에 폭삭 망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시어러의 기록을 넘는다? 그거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저는 넘길 것 같은데 3, 4년 안에 무조건 넘길 것 같아요. 이분의 가정법은 이거잖아요. 어느 팀으로 이적했을 경우 맨유로 오면은 3시즌 안에 무조건 하고 토트넘에 나오면 4시즌 안에 왜냐면 케인이 그 부상을 솔직히 자주 당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큰 부상이 몇 번 네. 있고 길기 때문에 좀 그렇게 느껴질 그러니까 수 있는데. 그리고 그때 챔스 때도 약간 개태클 당해갖고 부상당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본인이 태클을 심하게 당하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막 유리몸이거나 그런 선수가 아니어서 뭐 최근 5년 이내로는 뭐 좀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것 같아요. 뭐 이 폼을 유지하냐 이건 또 다른 얘기겠지만 맞아요. 일단 출전 정도는 뭐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케인이 뭐 만약에 토트넘이나 뭐 최상위 레벨에서 멀어지다 하더라도 뭐 하이리그 하이팀 가서도 PL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쵸. 뭐 득점을 260골을 경신하는 거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이 말에 공감하는 게 저맨 데포도 상위 클럽에서만 기록한 기록이 아니잖아요. 지금 탑 10에 있는데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아마 뭐 케인이 조금 부진해서 막 폼 떨다가도 케인 정도면은 중하위권 팀 가서 난 지금처럼 뭐 전방위적 뛰지 않고 딱 득점에만 집중하겠다. 완전 포츠로 뛰겠다면은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기록이 또 그런 생각도 드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사실 260골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어요. 미넨이나 레알로 이적만 안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더 케인한테 명예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탑스코어라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완전 리그를 대표하는 그거니까. 물론 메시 같은 경우한테 이 기록이 그렇게 거기랑 비교하면 안 되지 뭐. 메시 같은 경우는 이 기록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이제 뭐 흔히 두 명은 뭐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뭐 그들이랑 비교하기는 쉽지가 않죠. 일단은 그래서 뭐 시어러의 그 기록을 깰 수 있냐 뭐 그 얘기도 해봤는데 그만큼 케인 같은 선수가 나오기 어렵다. 어렵죠. 나오고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만 봐도 이 스트라이커인데 이 골만 잘 넣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 내려와서 풀어주는 역할까지 하면서 도움만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전 메리트가 약간 너무 크다 생각해요.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다재다능한 선수를 좀 좋아하는 것도 제 그 개인적인 선호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막 뭔가 계속 스텝업을 하는 느낌? 옛날에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막 골 중거리 뻥뻥 때리고 막 그런 건 있었지만 케인이 막 내려와서 플레이를 팀에 이렇게
팀이 좀 잘 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뭔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다음 시즌이나 내년에 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고 저는 일단 뭐 케인이 260골 깰 것 같고 앞으로 영국 축구 전체에서 역대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네, 그런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해리케인이 200골을 넘기고 또 토트넘에서 엄청난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해리케인 선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